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개장 30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설레는 움직임이 기대됩니다. 야간 선물 지수 분위기 좋았고요. 간판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도 괜찮았죠. 네, 막판에 역전을 일궈내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의 포인트 어디에서 잡아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이 약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재료가 좀 부진한 가운데 관망 모드를 나타냈다라는 해석입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월요일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한 대화를 가졌는데 그 대화를 가지기는 했지만 정작 종전 협상에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제외됐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약한 상황이죠. 그 점이 이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투심을 살리지는 못했다. 이렇게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정해졌는데 인플레이션이 진전되는 모습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3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있기도 했죠. 자, 그리고 장중까지는 이렇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M7 빅테크주들 대다수 종목들이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이 됐던 건데 마감을 딱 10분 앞두고 또 이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낙폭이 축소가 되면서 지수도 반전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건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강하게 올랐던 종목 가운데서는 인텔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TSMC와 브로드컴이 인텔의 지분 인수 위해서 만남을 가졌다. 이런 소식을 전했거든요. 지금 인수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텔이야말로 트럼프 시대 진정한 수혜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 간밤인데요. 인텔 관련한 국내 종목으로는 퓨릿, 이수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오늘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의 경우에는 20거래일간의 상승 랠리를 중단하고 간밤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8% 내림세를 그렸는데 풋 옵션 물량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틱톡에 대한 잠재적인 인수자들이 백악관과 대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도 주가의 부담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론은 7.3% 급등이었습니다. 지난주 공개된 13F 공시에서 억만장자 투자가인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이 마이크론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된 점 투심에 기여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미주호증권의 호평 역시도 있습니다.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하반기 가격 반등이 기대되고 이에 따라서 메모리 관련주들을 매수해야 한다라는 코멘트까지 있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밖에 뉴욕장에서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과 테마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당사 기업인 오라클이 3%, 팔란티어가 4.6% 올랐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투자한 것으로 나타난 위라이드가 28%의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역시도 16% 급등이었는데요. 회계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하지 못했던 그 연리의 보고서 마감 시한이 이제 25일이다 보니까 단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난주 실적 발표 때 CEO가 이거 잘 제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감을 드러냈거든요. 이 부분이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락 특징주로는 테슬라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와 관련해서 전해졌던 이슈로는 뉴델리와 뭄바이 이 인도 주요 도시들의 쇼룸 부지를 선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에서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나중에 미중 갈등의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다라는 우려감까지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내림세를 그렸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오늘 약간의 쇼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뉴스 자체는 13일 조금 일찍 전해졌던 뉴스인데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오리진 퀀텀 컴퓨팅이라는 회사가 프로토타입 머신인 오리진 50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진 50으로 전 세계적인 트래픽이 2천만 건 넘게 유입이 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컴퓨팅 기술 싸움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자리를 하면서 아이온큐와 리게티, D-웨이브 등의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머스크의 AI 챗봇 그록3 어제 정말 많은 관심 속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 성능이 일단 머스크의 주장대로라면 다른 AI 챗봇들에 비해 훨씬 더 우수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특히 수학과 과학, 코딩 분야에서 이 시험을 다 시켜봤더니 그 성적이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라는 데이터를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제 국내 증시에서 일부 XAI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LS 일렉트릭 19%, 전력기기 쪽에서는 산일전기와 LS, 그리고 일부 AI 소프트웨어, 특히 테슬라와 관련된 이력이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급등세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와 M83, 폴라리스 오피스 등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로 가보시죠. 내부적으로도 재료가 만발하고 있는 최근입니다. 간밤까지의 움직임을 봤을 때 미장이 고점에서 살짝 흔들리는 부분을 보여주긴 했지만 최근 유럽장 탄탄하고요. 아시아장도 좋습니다. 그 안에서 홍콩 증시는 어제 기준으로 H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연고점 부근 안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이제 2,600을 넘어 그 이상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간밤 야간 선물 지수가 0.34% 또 올랐습니다. 매번 눈 떠서 확인했을 때 좀 불안불안하기도 한데 여기서 추가 강세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감이 크고요. 지수의 강세 움직임에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역할,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막판 1% 넘게 올라가면서 오후장에 지수 견인에 톡톡히 형님이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지난 2월 11일 당잠사에서도 이 형님의 힘이 2,500선을 방어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격세지감이 일주일 차로 이렇게 느껴지네요. 2,500 방어는 이미 단숨에 올렸고요. 이제 2,600 그리고 그 이상 2,700 견인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긍정적인 내용들 쭉 정리해드렸고요. 플러스로 이전에는 6개를 살펴드렸다면 추가적인 포인트들까지 2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어제부로 K칩스법 2월 안에 통과될 거란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재위 통과됐고요. 세액공제 관련해서 소부장단에서 좋은 내용들입니다. 더불어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등기이사 불발되기는 했는데 반도체 전문가로 꾸려진 이 사회의사들, 이 구성에 시장은 환호했다라는 해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고 있는 제2의 HBM, CXL과 소캠, 그 안에서 삼성전자의 역할론도 급부상하고 있죠. 잠시 후 거의 막판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스타게이트 관련한 내용들까지 오늘 내부적으로 삼전과 전력 인프라를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잠시 후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메모리 쪽에서 좋아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낸드 가격의 반등, 이구환신 중국의 보조금 정책과 함께 가전 스마트폰의 판매가 춘절 기간 동안 매우 좋았고요. 여기서 살아나는 기조를 2월에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메모리 가격의 반등을 확인하고 레거시의 회복이 더 앞당겨질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마이크론이요. 엔비디아는 소폭 올랐는데 마이크론 7% 급등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함께 올랐고요. 물론 인텔은 내부적으로 이 M&A 관련한 재료 때문에 TSMC 쪽에서 가져간다는 이야기, 브로드컴에서 또 분사해서 가져간다는 이야기 함께 나오면서 개별 재료가 더 강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소외주 단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올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낸드 가격하면 최대 기업이 바로 일본에 작년 상장된 키옥시아가 있는데요. 이 키옥시아가 지금 상장일에 최고가에 경신하면서 어제 15%
10% 불기둥을 뿜어냈습니다. 차트 보이시죠? 낸드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마이크론도 지금 200일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역시 이 기점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증권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인데요. 대만의 나냐가 지난 한 주 동안 12%, 그리고 윗몬드도 19% 급등한 데 이어 어제도 추가 반등을 보였습니다. 지금 대만 증시는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안에서 작년 한 해 불을 뿜어내서인지 크게 오르지 못하는 데 반해 반도체는 개별적으로 좋다라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반도체에는 분명히 유리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트렌드포스에서 올 하반기에 낸드 가격 회복, 그리고 삼성증권 디램 가격 반등이 드디어 목전에 왔다. 2분기에 반도체 안도 랠리를 지금 점치고 있는 리포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 전해드립니다. 레거시 밸류체인, 그동안은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서 이쪽도 움직이겠죠 라면서 반도체 레거시 쪽을 한 켠에 몰아놓긴 했었는데요. 이제는 주인공으로 등극할 수 있을지 큰 판으로 좀 자랑스럽게 차지해봤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 드디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스가 지난주부터 특히 2월 들어서 가장 강한 시세를 뿜어내고 있고요. 낸드와 관련해서 회복이 빨라진다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라는 어제 증권가의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진테크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올해 턴어라운드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크죠.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실적 발표를 내놨고요. 시간의 거래 3% 올랐습니다. 턴어라운드에 이제 트리거를 확인했다라는 투심일까요? 오늘 슈팅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안에서는 솔브레인 최근 분위기 좋고 한솔케미칼도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반도체 부품 안에서는 소모품 안에 그 쿼츠, QNC, BCNC뿐만 아니라 하나 머티리얼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삼성전자, 유진테크, 하나머티리얼즈, 솔브레인 4종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반도체 정리하고요. 이 AI 내러티브에서 지금 반도체를 정리하면 안 되죠. 레거시는 이미 마무리를 하고 HBM 관련한 AI 반도체 기대감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력 인프라를 자극하는 내용까지. 앞서 삼성전자 이야기 드리면서 스타게이트 이야기 뒤에 해드릴게요 라고 예고를 드렸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한국의 세계 최대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밤 엔비디아가 마이크론만큼 뜨겁지는 않았지만 소폭 반등을 준 데에 대해서 증권가, 월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연내 1만 장의 GPU를 구입할 거다. 이 내용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이렇게 주도하는 날이 오나 봅니다. 얼마 전 오픈 AI 주도로 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삼성전자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함께해서 3자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팜 로드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고요. 지역은 서울에서 좀 먼 서울 이 남서부 지역, 아무래도 이 보도에 따르면 전남 지역으로 꼽히고 있던데요. 이 지역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기가와트 규모고요. 우리 돈으로 긴 기간 동안 50조 원이라는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공은 한 2028년에 다 완공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 기대감을 안고 종목을 어떻게 추려봐야 될지 그 주인공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변압기, 어제 힌트가 나왔던 LS 일렉트릭, 물론 그록3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어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작년 주인공이었다면 이제는 그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대장이 바뀌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내용까지도 LS 그룹을 좀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좋았고요. 잠시 후 등락은 전해드리겠습니다.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 안에서는 올해 내부적으로 증설이 있는 일진전기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수변압기 관련해서는 산일전기, 새내기주 있습니다. 전선주뿐만 아니라 해적 케이블 쪽으로 LS 그룹주 다시 주목받을 개연성이 있고요.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는 매번 한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논의 있었다 할 때마다 주목받았던 한국전력이 같이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원전 종목들도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우리가 주도한다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IT 투톱을 포함한 AI 반도체 종목들도 지금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담아갈 시점인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두산그룹 최근 들어서 시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좋았던 종목들이 더 가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주인공들이 탄생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그만큼 거래대금,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자금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 타자는 바로 두산그룹이 될 거다라는 게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급등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25,000원 넘어설까 했던 몇 년의 그 주가를 넘어서 3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체 두산그룹주의 시총을 견인하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37조 1천억 원대를 돌파하는 모습, 그 전달보다 12조 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핵심은 4분기 시장 컨센에 상회한 실적도 있지만 지금 핵심 사업부인 원전, 체코와 관련된 원전 수주 계약 기대감이 있고요. 가스 발전과 관련된 기대감까지 지금 시장 밸류에이션에 녹아들면서 이렇게 주가 차트 우상향을 시원스럽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두산 지주사는요, 작년에 CCL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 좋을 때도 좋았고 반도체가 소외받을 때에도 연말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배당과 관련된 대표 고배당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지주사의 움직임이 작년 한 해 170%의 급등을 나타냈는데 올해 들어서 추가적으로 지금 YTD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41% 더 올라서고 있습니다. 우선주 뒤따라가는 속도도 만만치가 않죠. 50%네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연간 72%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핵심 사업부로 집중되는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2의 한화가 된다면 그다음 수혜주는 누가 될지 잠시 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간에 움직인 종목 딱 3가지로 키워드 압축할 수 있습니다. LS그룹, 미용, 종전입니다. LS그룹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이 그록3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한국의 데이터 센터 50조 원 투자, 그 안에서 주인공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HD 현대 일렉트릭을 밀어내고 LS 일렉트릭의 신고가에 베팅할 때인지 잠시 후 질문 드려볼 거고요. 미용 관련 종목들은 파마리서치, 휴젤, 52주 신고가 부근에서의 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상장한 동방 메디컬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미용과 관련된 경쟁력이 재부각되고 있다면서 새내기주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는 모습 확인됐고요. 종전 관련주 간밤에 미국 러시아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고위급 회담 처음이었었고요. 여러 가지로 패싱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을 이달 안에 만날 거다. 보름도 안 남았는데 이제 곧 정말 종전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면서 이들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녹여보도록 하죠. 일단 시장 분위기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추가 강세 아주 반갑네요. 코스피가 0.7% 더 올라 2640을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774선, 나란히 연고점 움직임 예상됩니다. 시총 상위주의 움직임 안에서는요, AR 반도체, 하이닉스 매우 강합니다. 4%의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지금 알테오젠이 좀 빠지면서 바이오 의약품과 관련된 25% 관세 우려인가요? 오늘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요. 로봇주 안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의 데이터 센터 전남 지역에 50조 원을 투자해서 건립이 예상된다. 최대 수혜주 어디로 좁힐까요, 본부장님? 일단 결국엔 미국이 그러했듯이 우리나라도 하드웨어가 먼저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HBM이 새로운 섹터, 새로운 테마, 새로운 뉴스가 아니더라도 이 뉴스에 가장 먼저 반응할 부분은 결국 HBM 관련주인 SK하이닉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동시호가에서 삼성전자 대비 SK하이닉스가 먼저 지금 수급의 선택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만약 우리나라 국내에도 지금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전력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그러했듯이 우리나라도 AI 데이터 센터 플러스 전력기기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 쪽보다는 결국 원전에 대한 어떤 이런 한 사이클 굴레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두루두루 지금 뉴스가 현재 산업에 조금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와, 동시호가 구간 4% 슈팅 나오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전 여쭤봅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반응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정말 진짜 종전이 다가오는 그 가운데서 어제 현대건설 슈팅도 대단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중소형 테마도 움직였습니다.
지금 전략이 제일 궁금합니다. 오늘 오르게 되면 어떤 전략 필요해요? 일단 저는 종전 관련주 안에서 실제로 이제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입찰을 통해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이라도 쫓아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좀 매도 리포트가 나온 저는 중장비 쪽은 여전히 우리가 컨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어제 현대건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현대건설은 사실 종전이라기보다는 사우디 쪽에서 굉장히 또 큰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수주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이 종전을 엮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현대건설을 따라서 움직이는 기업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미글로벌과 히림. 제가 계속 좀 강조드려왔던 기업들인데 이들은 또 종전과 엮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후속주자를 찾아본다라고 하면 일단 대장주는 전진건설로봇이라든지 대동기업 같은 기업을 볼 수 있지만 후속발로는 저는 한미글로벌이라든지 히림과 같은 기업들도 여전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상승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팔 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계속적인 보유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산그룹주의 약진이 대단하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추가적인 상승 움직임으로 호가 잡혀 있습니다. 2%의 상승 움직임. 두산그룹주 그 후발주제에 지금 베팅할까요? 아니면 에너빌리티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때라고 보세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여전히 원픽이고요. 만약에 이제 후속 주자는 제가 지난 장중에 우리 기술을 좀 한번 붙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기술도 여전히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원전주 안에서도 이제 트렌드가 조금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오클로라든지 뉴스케일 파워를 먼저 체크를 했는데 그들은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비스트로 에너지라든지 뭐 컨틀레이션 에너지처럼 실제 빅테크 기업들과 SMR 계약이 이제 체결된 쪽으로 이제 수급에 쏠림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요. 저는 원전주들도 여전히 SMR 기준으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기준으로 우리기술, 우진엔텍, BHI 저는 이렇게 압축을 해서 보시는 게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네. 지금 전력인프라 여쭤보긴 했는데 LS그룹주가 다 어제 시간에 급등이었잖아요. 지금 네. 네트워크스 21% 급등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 마찬가지고요. LS그룹주가 이제 새로운 대장으로 등극한다라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렉트릭 지금 신고가 출발 앞두고 있거든요. 이제 대장은 HD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지 여기 전략은요? 사실 제가 올 초에 그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이제 HD 일렉트릭이 이제는 좀 후순위로 갈 것 같고 LS 일렉트릭이 이제 1순위로 맞아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룸 자체가 좀 더 많았었던 게 지금 LS 일렉트릭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수급이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최근에 메타에서도 해상 케이블 깐다 그랬죠. 네. 해상 케이블에 가장 또 밀접한 기업이 LS 그룹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뉴스에 좋은 뉴스가 지금 더해지는 쪽이 한화 다음에 지금 두산이나 이제 LS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가지고 가시되, LS 마린 솔루션은 지금도 괜찮지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갭상승에 쫓지 마시고요. 가격적으로는 기간적으로 조정이 좀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천천히 쳐다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이 기회 영역이군요. 알겠습니다. 개장에서 더 구체적인 전략들 살펴보겠습니다.